은밀야단 방문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의 하늘은 그날도 맑디 맑았습니다.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망 높은 양반가 그 담장 안에는 윤씨 부인의 한숨이 깊게 서려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뜰 안에 매와 가지가 흔들리며 꽃잎을 떨구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윤씨 부인의 눈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창가에 홀로 앉은 윤씨 부인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그 모습은 여전히 고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흑색 치마 저고리는 그 아름다움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지요. 윤씨 부인은 혼인한 지 단 석년 만에 남편을 잃고 젊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23 꽃다운 나이에 검은 상복을 입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된 것이었죠. 조선 시대의 과부의 삶이란 산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많은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화려한 옷은 물론이요. 담장 밖을 나서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윤씨 부인의 하루는 기나긴 한숨과 홀로 보내는 밤들로 채워졌습니다. 남편의 위패 앞에 절을 올리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 그것이 과부로서의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마님, 식사를 들지 않으시면 몸이 상하십니다. 날이 저물 무렵 나이 지긋한 몸종 춘섭이 조심스레 윤씨 부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죠. 검은 댕기로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이 저녁 노을에 반짝였습니다. 배고프지 않다. 나가거라.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저물어 갔지요. 윤씨 부인의 방에는 등불 하나만 외롭게 빛났고 그 불빛 속에서 윤씨 부인의 그림자는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남편님, 오늘도 저는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치자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윤씨 부인은 또 한 번의 긴긴 밤을 홀로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달빛만이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씨 부인의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얘야, 집안에 머슴 하나가 필요하구나. 늙은 몸종들만으로는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말이다. 네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집안을 단단히 꾸려야 하지 않겠느냐. 윤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거스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뜻대로 하시지요. 저는 어머님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새 머슴이 들어왔습니다. 키 큰 사내 길석이었지요. 길석은 20살 남짓한 젊은이였는데 강렬한 눈빛과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당을 쓸고 나무를 패는 모습을 윤씨 부인은 방 안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길석의 단단한 어깨, 거친 손길, 그리고 가끔 집 안을 둘러보는 깊고 검은 눈동자가 윤씨 부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춘서봐, 저 머슴은 어디서 온 것이냐? 얼굴이 낯설구나. 길석이라고 합니다. 남쪽에서 올라왔다 하더군요. 일도 제법 잘한다고 하여 어머님께서 데려오셨습니다. 젊은 사내라 힘든 일도 거뜬히 해낸다고 하지요. 윤씨 부인의 마음속에 작은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붉은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길석의 이마와 햇살 아래 빛나는 그의 구릿빛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깊고 검은 눈동자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심장이 빠르게 뛰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아니, 되오. 난 과부일 뿐인데 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인가? 윤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사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에 스며들었고 그 은은한 빛 속에서 윤씨 부인의 가슴에는 금지된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의 시작이었지요. 윤씨 부인은 늘 담장 안에서만 살아왔습니다. 붉은 대문 너머의 세상은 그녀에게 닿을 수 없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길석이 들어온 후 그녀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이면 창문 너머로 마당을 쓰는 길석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낮에는 그가 일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죠. 햇빛 아래 구릿빛으로 빛나는 길석의 모습은 윤씨 부인의 눈에 새로운 풍경처럼 다가왔습니다. 길석아, 물동이를 좀 옮겨라. 시어머니의 명령에 길석은 언제나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마님. 소인이 즉시 옮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그가 몸을 굽혀 무거운 물동이를 들어 올릴 때마다 윤씨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곤 했지요.
물동이를 나르는 길석의 팔에 힘줄이 돋아나는 모습은 마치 소나무 가지처럼 강인해 보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점점 더 자주 창가에 앉아 길석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마님이 자신을 유독 눈여겨보고 있음을 느꼈지요. 마님께서 창가에 오래 앉아 계시옵니다. 몸이 편찮으신 게 아닌지요? 어느 날 춘섭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지요. 아니다. 그저 마당에 꽃이 피어나는 모습이 아름다워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이 향한 곳에는 꽃이 아닌 장작을 패고 있는 길석이 있었습니다. 춘섭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달라진 마님의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윤 씨 부인은 뜰 안의 매화나무 아래서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하얀 꽃이 피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 위로 내려앉았지요. 그때 마당 반대편에서 길석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윤 씨 부인의 비녀가 바람에 날려 땅에 떨어졌습니다. 은으로 만든 비녀가 마당 한가운데로 굴러갔지요. 윤 씨 부인이 놀라 일어서려는 순간 길석이 먼저 비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마님, 여기 있습니다. 길석이 공손히 무릎을 꿇고 비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윤 씨 부인이 손을 뻗는 순간 그들의 손끝이 우연히 닿았지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윤 씨 부인은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한여름 떼약볕 아래 서 있는 것처럼 얼굴이 달아올랐고 가슴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고맙다, 길석아.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길석의 눈빛은 평소보다 깊어 보였습니다. 둘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지요. 길석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물러났지만 그의 귓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머슴에게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절대로. 윤 씨 부인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그날 밤 그녀는 이상하게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켜진 등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은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고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 씨 부인과 길석은 서로의 시선을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집 안에서 그들은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지요. 우물가에서 장독대 앞에서 마당을 가로지르며 그들은 스치듯 지나갔고 그때마다 윤 씨 부인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마님, 나무를 더 팰까요? 그래라. 날이 쌀쌀해질 테니 많이 준비해 두어라. 짧은 대화 속에서도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점점 더 자주 마당으로 나가게 되었고 길석은 필요 이상으로 집 안의 일을 찾아 하게 되었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루어지는 그들의 짧은 만남은 봄비처럼 윤 씨 부인의 메마른 가슴을 촉촉이 적셨습니다. 저희는 마님께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길석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윤 씨 부인은 그 말의 의미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내 할 일이나 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윤 씨 부인의 눈에는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빛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안에 갇혀 있던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자유를 찾아가고 있었지요. 그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했던 뺨에 생기가 돌고 무표정했던 입술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해도 되는 것인가? 윤 씨 부인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길석을 향한 감정이 봄꽃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지요. 윤 씨 부인은 늘 밤이면 창가에 앉아 조용히 달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달빛은 검은 머리카락 위에 은색 물결을 만들었고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달빛 아래 더욱 신비롭게 빛났지요. 이날 밤도 윤 씨 부인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는 달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달이 유난히 밝구나. 윤 씨 부인의 나직한 중얼거림이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지요. 윤 씨 부인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 기운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시간에 깨어 있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지요. 누구일까? 호기심에 이끌려 윤 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길석이 홀로 물을 마시고 있었지요. 달빛 아래 선 길석의 모습은 낮에 보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강인하면서도 외로워 보였지요. 그의 어깨에는 하루의 피로가 묻어났고 그림자는 길게 땅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창문을 닫기에는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밤이슬이 맺힌 풀잎이 그녀의 발끝을 적셨고 달빛은 그녀의 발걸음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길서가. 갑작스러운 윤 씨 부인의 목소리에 길석은 흠칫 놀랐습니다. 그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예를 갖추었지요. 마님, 이 늦은 시각에 어찌 나오셨습니까? 왜 아직 안 자고 있느냐?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평소에 차가운 어조가 아니었지요. 길석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마님께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까? 윤 씨 부인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흘렀지요. 달빛 아래 마주 선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가끔은 밤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윤 씨 부인의 말에 길석은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물든 윤 씨 부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지만 눈동자는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조인도 그러합니다. 밤이 너무 길고 외롭습니다. 그 말에 윤 씨 부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평범한 주인과 머슴 사이의 것이 아님을.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지요. 길서가, 넌 어디서 왔느냐? 저희는 남쪽 마을에서 왔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왔지요. 그래서 그런지 내 눈빛이 외로워 보였구나. 윤 씨 부인의 말에 길석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가 통했지요.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님, 길석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윤 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고 달빛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소희는 그저 머슴일 뿐입니다. 길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의 손을 잡았지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난 과부도 너는 머슴도 아니길 바란다. 그리고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고 바람에 날리는 버드잎처럼 부드러운 손길이 서로를 감쌌지요. 길석의 입술은 봄날의 꽃잎처럼 부드러웠고 윤 씨 부인의 숨결은 여름날의 산들바람처럼 따뜻했습니다. 마님, 길석의 속삭임이 밤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의 품에 안겨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지요. 그의 가슴은 단단한 성벽처럼 그녀를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내 이름을 불러다오. 윤 씨 부인의 요청에 길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연희. 윤 씨 부인의 이름이 길석의 입술을 통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찾은 것 같았지요. 살아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길석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윤 씨 부인은 시집 오기 전 고향의 추억을 나누었지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이야기들이 달빛 아래 하나둘 피어났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돌아가야 해. 윤 씨 부인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밤의 어둠 속에서만 허락된 것이었지요. 내일 밤에도 여기서 만날 수 있을까요? 길석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윤 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지요. 그래, 내일 밤 이 자리에서. 그렇게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잠든 후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을 나누었지요. 윤 씨 부인은 처음으로 세상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길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 부인과 길석은 매일 밤 몰래 마주했습니다. 달이 떠오르는 시간이면 두 사람은 정원 뒤편 은행나무 아래에서 만났지요. 윤 씨 부인은 처음으로 세상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길석의 품 안에서 그녀는 과부가 아닌 한 명의 여인으로 존재할 수 있었지요. 연희님, 오늘은 달이 유난히 밝습니다. 길석은 윤 씨 부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금지된 호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윤 씨 부인은 그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면 온몸의 전율이 일었습니다. 길석아,
네가 내 곁에 있어 달도 더 밝게 빛나는 것 같구나. 윤 씨 부인의 말에 길석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세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끔은 그저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침묵 속에 머물기도 했지요.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노복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지요. 요즘 마님이 이상해. 마당을 자주 서성이잖아. 부엌에서 일하던 몸종 매화가 춘섭에게 속삭였습니다. 춘섭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지요. 입 조심하게. 마님 일에 참견했다가는 우리 모두 쫓겨날 수 있어. 하지만 매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슴 길석이 자꾸 마님 근처에서 얼쩡거린다더라. 어제도 마님의 방 근처에서 보았다는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의 노복들 사이에서만 돌던 이야기가 점차 이웃집 하인들에게도 전해졌고 결국은 양반가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윤 씨 부인은 낮에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깃든 생기와 입가에 머무는 미소는 감출 수 없었지요. 길석 역시 일을 할 때면 더욱 힘이 넘쳤고 흙을 파거나 나무를 패는 일도 마치 즐거운 놀이처럼 여겼습니다. 길석이 요즘 왜 저리 신이 났는지 노복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길석은 그저 웃음을 감추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밤이면 그는 양반가의 며느리와 달빛 아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떤 이치보다 소중한 진실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윤 씨 부인의 방에 갑작스러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친정어머니였지요. 윤 씨 부인은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어찌 갑자기 오셨습니까? 친정어머니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문을 굳게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윤 씨야, 네가 요즘 머슴과 수상하다는 말이 있다. 윤 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떨려왔지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소녀는 집안의 도리를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요. 과부가 살 길은 단 하나다. 절대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 친정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 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반항심이 일었습니다. 왜 나는 평생 입을 다물어야 하는가? 왜 나만 사랑하면 안 되는가?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말로 꺼내지 못했지요. 내일 더 이상의 구설수가 나돌지 않도록 그 머슴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시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겠다. 친정어머니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어머니가 떠난 후 그녀는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과부의 울음소리조차 세상은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평소보다 일찍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길석은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요. 연희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윤 씨 부인은 길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 위로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지요. 길석아, 우리 이제 만날 수 없게 되었다. 길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사랑이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들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인 때문에 마님께 누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지요. 나도 그래. 네가 내 곁에 있어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단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비치는 서로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길석아, 내일 너는 이 집을 떠나야 해. 윤 씨 부인의 말에 길석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것이 최선임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님, 저와 함께 이 집을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윤 씨 부인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담장을 넘어 자유롭게 살아가는 꿈을, 길석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꿈을. 그럴 수 있을까? 윤 씨 부인의 가슴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끝내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파멸조차 길석과 함께라면 달콤하게 느껴졌지요. 윤 씨 부인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사랑이 들키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가문의 명예, 시어머니의 신뢰, 그리고 남편의 제사를 지킬 권리까지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석과의 밤을 포기할 수도 없었지요. 그것은 마치 숨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하룻밤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은 마치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처럼 흩어져 있었지요. 새벽녘, 윤 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자. 우리 둘만의 세상으로 가자. 아침이 밝아오자 윤 씨 부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검은 치마 저고리를 갖춰 입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불꽃 같은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뵙고 일상적인 안부를 나눈 후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작은 보퉁이를 꾸렸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몇 개의 폐물과 필요한 옷가지만을 담았지요. 이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윤 씨 부인의 속삭임은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퉁이를 이불 밑에 숨기고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면 그들은 이 집을 떠날 것이었지요. 한편 길석도 자신의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과 일하면서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내려가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계획을 세웠고 윤 씨 부인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길서가 오늘 밤 서쪽 담장 너머에서 기다리겠다. 낮에 물동이를 나르면서 윤 씨 부인이 스치듯 전한 말에 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중에 윤 씨 부인이 담장을 넘어 길석을 만나고 함께 멀리 떠나는 것이었지요.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시어머니께 무난 인사를 올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종 춘섭에게는 일찍 잠들겠다며 물러가라 했지요. 방 안에 홀로 남은 윤 씨 부인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 빛났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과연 이 길이 옳은 것일까? 윤 씨 부인의 마음에 잠시 망설임이 찾아왔습니다. 조상님께 죄를 짓는 것은 아닌지, 남편의 영혼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피어난 사랑은 그 어떤 돌이보다 강하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 씨 부인은 보퉁이를 들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집안은 고요했지요. 그녀는 숨을 죽이며 뒤뜰로 향했습니다. 담장 너머에는 길석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서쪽 담장에 도착한 윤 씨 부인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이 너무 조용했지요. 길석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길석아, 여기 있느냐? 윤 씨 부인의 속삭임은 대답 없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담장 위로 올라가 바깥을 살펴보았지만 길석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길석아, 내 마음을 모르느냐? 윤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주시했지요. 그곳에서 나타난 것은 길석이 아닌 집안의 노복 삼돌이었습니다. 마님, 어찌 이 밤중에 담장에 올라 계십니까? 잠돌의 목소리에 윤 씨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담장에서 내려와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지요. 밤이 아름다워 잠시 바깥 구경을 하고 싶었다. 네가 본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잠돌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윤 씨 부인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요. 길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약속을 어긴 것일까?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이 더 깊어질 때까지 윤 씨 부인은 창가에 앉아 길석의 모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지요. 새벽녘, 윤 씨 부인은 지친 몸을 이불에 뉘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지요. 아침이 밝아오자 집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윤 씨 부인이 급히 방문을 열었을 때 몸종 춘섭이 놀란 얼굴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마님, 길석이 도망쳤습니다. 윤 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최대한 담담한 척 물었지요. 무슨 말이냐? 어찌된 일이냐? 새벽에 살펴보니 길석에 방이 비어 있었고 그의 짐도 모두 사라졌더군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 씨 부인의 가슴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길석이 자신을 두고 혼자 떠났다고 생각했지요. 배신감과 슬픔이 그녀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렇구나, 큰일을 벌이는구나.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길석은 그녀를, 그들의 사랑을 포기한 것인가? 그날 오후 그녀의 방에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일이 있었다더구나. 네가 담장을 넘으려 했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지요. 어머님, 소녀가 잠시 정신이 혼미하여 그랬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한참을 윤 씨 부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그 머슴이 사라졌구나. 이제 더 이상의 구설수는 없을 것이다. 그 말에 윤 씨 부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그녀가 모르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어머님, 길석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 필요 없다. 다만 그 아이는 내 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시어머니의 말에 윤 씨 부인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았지요. 그때 길석이 힘겹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님, 사실 저는 머슴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었을까? 그가 마지막으로 하려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윤 씨 부인의 마음은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길석은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작별 인사도 없이 그는 달빛 아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지요. 윤 씨 부인의 가슴에는 큰 구멍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길석을 향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마님, 차라도 한 잔 드시지요. 며칠째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춘섭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윤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 집을 떠나 길석을 찾아 헤매고 있었으니까요. 춘섭아, 네가 이 집에 오래 있었으니 알지도 모르겠구나. 길석이는 정말 그저 머슴이었더냐? 춘섭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지요. 소인이 아는 바로는 그저 남쪽에서 온 젊은 머슴이었을 뿐입니다만 어찌 모르시는 거죠? 윤 씨 부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길석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아니다. 그저 궁금했을 뿐이다. 윤 씨 부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쌓여갔지요. 시어머니의 태도, 길석의 갑작스러운 사라짐, 그리고 그가 남기려 했던 마지막 말까지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윤 씨 부인은 길석의 빈 방을 찾았습니다. 그가 머물던 작은 공간은 이미 깨끗이 치워져 있었지요. 하지만 윤 씨 부인은 무언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길석이 남긴 어떤 흔적, 어떤 단서라도 말입니다.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그녀는 바닥 판자 하나가 약간 들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판자를 들어올리자 그 아래에는 작은 보따리가 숨겨져 있었지요. 윤 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급히 보따리를 품에 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굳게 닫고 윤 씨 부인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비단 조각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비단을 펼치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한 장의 편지와 작은 옥패였습니다. 이것은 윤 씨 부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옥패에는 정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양반가의 가문을 상징하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저는 정씨 가문의 마지막 자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집안이 멸문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저는 복수를 위해 신분을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윤 씨 부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길석은 사실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집안이 멸문당했고 살아남기 위해 그는 신분을 감추고 머슴이 된 것이었지요. 저는 제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님을 사랑해버렸습니다. 이 마음은 복수심보다 더 강했지만 결국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지요. 길석이 그녀를 두고 떠난 이유, 그가 마지막으로 하려 했던 말의 의미까지. 길석아, 네가 양반이었단 말이냐? 윤 씨 부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가 양반이었다면 그들의 사랑은 금지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가문은 이미 멸문당했고 그는 복수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 그에게 자신은 어떤 존재였을까? 윤 씨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저를 잊으셔야 합니다. 제가 가는 길은 위험하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마님을 사랑했기에 마님을 지키기 위해 떠납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윤 씨 부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석은 그녀를 위해, 그녀를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복수심과 사랑 사이에서 결국 그녀의 안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곁에 있는 것뿐인데 윤 씨 부인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길석은 사라졌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요. 그녀는 담장을 넘어 마을로 향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밤중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길석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마을의 주막에서 윤 씨 부인은 수소문했습니다.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녀는 젊은 사내에 대해 물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길석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윤 씨 부인의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지요. 담장을 넘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그녀는 길석이 자신을 떠난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이루기 위해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길석아, 넌 나를 두고 떠난 것이냐? 윤 씨 부인은 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밤 달을 바라보며 길석을 생각했지요. 달은 그들의 사랑을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가도 윤 씨 부인의 마음속에서 길석의 모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지요. 검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남편의 제사를 모시며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전과는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사랑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였지요. 길석은 마님을 위해 떠났습니다. 그는 복수를 하기 위해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을 택했지요. 한양을 떠난 길석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스승이자 아버지의 옛 친구인 노선비가 응거하고 있었지요. 스승님, 돌아왔습니다. 길석은 깊은 산속 초가에 도착하여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선비는 길석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 눈빛이 변했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길석은 고개를 떨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윤 씨 부인과의 만남,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녀를 두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 노선비는 묵묵히 듣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사랑과 복수, 둘 다 가슴을 불태우는 불꽃이다. 하지만 하나는 생명을 품고 다른 하나는 죽음을 향한다. 네가 어느 불꽃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길석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두 가지 불꽃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지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불꽃과 윤 씨, 부인을 향한 사랑의 불꽃. 그 둘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복수를 이루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잊을 수 없습니다. 노선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픔과 이해가 섞인 미소였지요. 그렇다면 먼저 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라. 네가 약하면 어느 것도 지킬 수 없다. 그날부터 길석은 스승의 가르침 아래 무예와 학문을 익혔습니다. 낮에는 칼을 휘두르고 밤에는 책을 읽었지요. 그의 몸은 더욱 단단해졌고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윤 씨 부인을 향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매일 밤 길석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 부인도 같은 달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속삭였지요. 연희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한편 윤 씨 부인은 길석의 흔적을 쫓았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몰래 물어보았고 인근 고을까지 소식을 보냈지만 길석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지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윤 씨 부인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엄숙해 보였지요. 윤 씨야, 네가 아직도 그 머슴을 잊지 못했다고 들었다. 윤 씨 부인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리지 않겠다. 이미 일은 지나갔고 너는 충분히 고통받았다. 시어머니의 뜻밖의 말에 윤 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탁자 위에 한 장의 편지를 올려놓았지요. 이것은 내가 얼마 전에 받은 편지다. 그 아이에 관한 소식이다. 윤 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읽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길석이 과거에 응시했다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정씨 가문의 후손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내 남편의 친구였지. 하지만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죽었고 가문은 몰락했다.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것도 모두 계획이 있었던 것이지. 윤 씨 부인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번 과거에서 장원급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제 그는 조정의 벼슬아치가 될 것이다. 윤 씨 부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길석이 과거에 급제했다니, 그가 무가가 아닌 문과에 응시했다니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소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네가 행복하길 바라서다. 남편이 죽은 후 너는 한 번도 웃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아이가 왔을 때 내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지. 내가 과부의 도리를 너무 강조한 것이 오히려 널 괴롭힌 것은 아닌지 이제야 깨닫는구나. 윤 씨 부인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지요. 어머님,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안다. 내가 너무 엄격했던 것 같구나.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을 일찍 잃고 아들을 홀로 키워낸 과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그 아이는 멀리 떠났다. 그리고 이제는 벼슬아치가 되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윤 씨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길석이 장원급제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신분을 되찾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닌 높은 벼슬에 오를 양반이 될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런 그에게 과부인 자신은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길석이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었군요.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길석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의 성공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지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알려주셔서. 시어머니는 윤 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윤 씨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요. 매화나무에는 작은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고 새들은 활기차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남편의 제사를 모시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시어머니의 눈에 존경의 빛이 어렸습니다. 윤 씨 부인의 결정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길석을, 그들의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길석과 함께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지요.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신분의 장벽도 과부의 굴레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을 뿐이었지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계절은 변함없이 돌아왔지요. 윤 씨 부인은 변함없이 과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녀는 홀로 집을 지키게 되었지요. 머리카락에는 어느새 하얀 실이 섞이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자태는 여전히 고고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윤 씨 부인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길석이 무가에 급제하여 장수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지요. 그녀는 소식을 전해 들은 후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지요. 길석이가 장수가 되었구나. 이제는 정말 돌아오지 않을 거야. 윤 씨 부인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길석을 자신의 기억 속에만 간직하기로 결심했지만 그래도 가끔은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그들의 세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조인 춘섭입니다. 마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춘섭의 목소리에 윤 씨 부인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손님이라니 누구일까요? 그녀는 거의 찾아오는 이가 없었으니까요. 누구신가? 본인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만 관복을 입은 분이십니다. 매우 급하게 마님을 뵙고 싶다 하십니다. 윤 씨 부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람이라니 설마 길석이?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의 삶에서 사라진 사람이었으니까요. 들여보내거라. 윤 씨 부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관복을 입은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얼굴을 가리던 천을 내렸고 그 순간 윤 씨 부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길석이었지요. 많이 연희님. 길석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성숙해져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깊고 검었지요. 윤 씨 부인은 말을 잃었습니다. 수년간 꿈에서만 보던 사람이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길석아, 네가 정말로 돌아왔구나. 윤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지만 이내 멈추었지요. 그들은 이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길석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요. 나는 변함없이 지냈다. 그런데 너는 네가 장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구나. 길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무과에 급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길석은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했지요. 제가 떠난 이유는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힘을 키워야 했지요. 하지만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라고. 그래서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길이라니? 네, 저는 원수를 갚는 대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무과에 급제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씨 가문의 이름을 되찾았고 아버지의 누명도 벗겨냈습니다. 윤 씨 부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길석이 마침내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기쁘게 했지요. 정말 다행이구나. 이제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겠구나. 길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마님. 제 마음에는 여전히 큰 구멍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님을 떠나온 후로 계속 저를 괴롭혀왔지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벼슬아치이고 그녀는 여전히 과부였으니까요. 길석아, 이제 너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다.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길석은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지요. 마님,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단순히 인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마님께 청혼하러 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제대로 들은 건지 의심스러웠지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나는 과부이고 너는 이제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이다. 우리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벼슬을 얻은 것도 가문의 명예를 회복한 것도 모두 마님께 돌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마님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윤 씨 부인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길석이 모든 것을 그녀를 위해 한 것이라니. 그녀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지요. 하지만 세상의 눈이 과부가 재혼한다는 것은 세상의 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금님께서도 허락하셨습니다. 윤 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님께서 허락했다니 무슨 말인가요? 임금님께서? 네, 제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 과정에서 임금님께 직접 아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님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지요. 임금님께서는 과부의 재혼을 허락하셨고 특별히 저희의 혼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윤 씨 부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지요. 길석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연희님,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윤 씨 부인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지요. 하지만 길석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니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길석아, 함께 가자. 그렇게 윤 씨 부인과 길석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양을 떠나 남쪽 고향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게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윤 씨 부인은 길석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늘 당신이라고 불렀지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가슴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비밀이었고 그들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다. 윤 씨 부인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길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아니요. 우리는 운명이었습니다. 어떤 장벽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었지요. 그렇게 그들은 평생 서로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결국은 하나의 전설이 되었지요. 금지된 사랑을 뛰어넘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과부와 머슴의 이야기.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랑의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윤 씨 부인과 길석의 사랑은 결국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일탈이었을까요? 그들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사랑의 힘이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모든 규칙과 도리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사랑이 일탈이었든 운명이었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서로에게 진실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모든 어려움과 장벽 앞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윤 씨 부인과 길석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가슴을 울리니까요. 윤 씨 부인과 길석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누군가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